요새 핫한 갤럭시 S24를 사전 예약으로 구매했습니다. 따로 상품 설명에서는 못 봤었는데 클리어 케이스와 반사 방지 필름도 같이 도착했습니다. 박스 옆에는 갤럭시 S24라고 각인이 되어 있었고요. 반대쪽에는 삼성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었네요. 사전 예약 혜택으로 256기가 모델 가격에 512기가 모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컬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흰색 계열인 마블 그레이로 구매했습니다. 박스의 모델 이미지에 혹시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나 만져봤는데 그런 건 없네요.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생겼고 밑에도 갤럭시 S24가 간결하게 써있네요. 봉인실은 위쪽과 아래쪽에 하나씩 두 개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비닐 랩핑이었는데 요새 나오는 이런 종이 봉인실이 훨씬 간편한 것 같아요. 비닐로 밀봉된 것보다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봉인실만 제거하면 바로 박스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박스를 열면 바로 갤럭시 S24 본체의 뒷면부터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전자기기는 흰색을 좋아해서 아이폰도 화이트 실버 모델만 써왔는데요. 이것도 살짝 무광 느낌의 화이트로 아이폰 화이트 컬러의 느낌과 비슷하네요. 뒷면에는 별다른 보호 필름은 붙어있지 않았고 앞면에만 까만색 보호 필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옆면은 무광의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었는데요. 티타늄 재질 느낌도 나네요. 참고로 갤럭시 S24 울트라는 아이폰처럼 티타늄을 썼다고 합니다. 후면에는 3개의 카메라가 나란히 세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S23과 똑같은 디자인이라서 새로울 것은 없는데요. 심플한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S21대의 컨투어 컷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구성품들은 박스 뚜껑 쪽에 있는 박스에 들어있는데요. 별다른 구성품 없이 설명서와 핀 그리고 USB-C to C 케이블만 들어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 15 프로 실버와 갤럭시 S24 마블 그레이를 비교해봤어요. 무광 흰색이다 보니까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느껴지긴 하네요.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한데 카메라 범프가 없는 갤럭시 S24가 조금 더 깔끔해 보입니다. 갤럭시 시리즈도 드디어 제대로 된 패밀리 룩을 완성해 가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4 기본 모델의 사이즈는 6.1인치로 아이폰 15와 15 프로 사이즈와 같아요. 멀리서 보면 아이폰과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네요. 카툭튀가 아이폰에 비해 확실히 덜해서 더 말끔한 느낌은 있습니다. 또 아이폰과 다른 점은 갤럭시는 오른쪽에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다 몰아두었어요. 그래서 갤럭시 왼쪽에는 아무런 버튼이 없이 말끔합니다. 아이폰을 쓰다 보면은 물리 버튼의 위치가 헷갈릴 때가 가끔 있는데 갤럭시는 오른쪽에 다 몰려있다 보니까 그럴 걱정은 없겠네요. 그럼 이제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던 전용 공식 케이스와 보호 필름도 살펴볼게요. 제조는 중국에서 되었고 수입원은 알머스네요. 제품 구성은 클리어 케이스와 스크린 프로텍터가 하나씩 들어있고요. 스크린 프로텍터 장착을 위한 전용 가이드와 밀대, 먼지 제거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크린 보호 필름은 가이드 지그를 써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기 우하단에다가 붙여서 위치를 잡는 역할입니다. 위치를 잡은 다음에 기존에 있던 보호 필름을 빠르게 제거해주고요. 먼지가 내려앉기 전에 빠르게 프로텍터를 부착해주는 게 좋습니다. 프로텍터의 가운데 부분의 부착면만 벗겨내어서 먼저 붙이고 자리를 잡아줍니다. 먼저 중간을 맞추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밀대를 밀어서 부착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중간면의 부착력이 약해서 밀림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한번 밀린 위치를 다시 잡아주느라 시간도 허비하고 먼지도 좀 들어갔네요. 가이드 지그도 따로 본체와 붙어있지 않고 움직여서 불편했습니다. 요새는 가이드를 본체 충전 단자에 끼우는 방식도 있던데 아니면 스티커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보호 필름의 느낌은 그냥 저렴한 필름 느낌이고 강화 유리같이 튼튼하진 않아 보였습니다. 쓰다 보면은 금방 기스가 많이 날 것 같은 재질이라서 처음에만 쓰다가 나중에는 고광택 강화 유리로 바꿔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식 클리어 케이스를 살펴볼 차례네요. 일단 무게감이 상당히 가벼워서 기대가 됩니다. 대충 금형으로 만든 두꺼운 젤리 케이스가 아니라 제대로 만든 케이스 느낌이네요. 소재는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로 하드한 재질입니다. 무게를 재보니 약 20g 정도가 나왔어요. 상당히 가벼운 편이네요. 투명한 케이스 한쪽에는 갤럭시 AI의 이미지 로고가 장식으로 붙어 있고요. 마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제로그램 시그니처 7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쉬운 점은 아래쪽이 횡한이 뚫려 있어서 이쪽이 떨어지면 보호를 못 받겠네요.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각인도 되어 있습니다. 착용해보니까 정품답게 아주 타이트하게 맞습니다. 빈틈이 없네요. 케이스 뒤쪽을 보면 3개의 카메라와 플래시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케이스의 두께 덕분에 카툭튀가 없이 뒤가 매끈해졌습니다. 케이스를 씌워도 카툭튀가 남는 아이폰과 확실히 다른 느낌이네요. 아이폰은 어떤 케이스를 쓰더라도 카툭튀가 너무 심해서 딸깍거림이 있어요. 이에 비해 갤럭시 S24는 케이스를 씌운 뒤 바닥에 내려놓으면 뒤가 평평해서 눌러도 까딱거림이 없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 카툭튀의 차이에서 갤럭시 디자인의 완성도가 더 높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벼운 그립감 또한 마음에 들었는데요. 케이스를 벗긴 무게가 겨우 169g에 불과합니다. 아이폰 15 기본 모델은 171g으로 더 무거운데 렌즈도 하나가 덜 들어가 있죠. 렌즈가 3개 들어간 아이폰 15 프로 모델은 무게가 187g인 걸 생각하면 갤럭시 S24는 상당히 가볍고 슬림하게 잘 뽑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긱벤치 6를 돌려봤는데요. 싱글코어는 2188점으로 갤럭시 S23 울트라의 1886보다 상당히 앞선 점수였고 멀티코어도 6855점으로 갤럭시 S23 울트라의 5000보다 한참 높은 점수입니다. S23 기본 모델은 스냅드래곤이 아닌 엑시노스 2400을 탑재했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램이 8기가인 건 숫자상으로 좀 섭섭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원신을 최고 그래픽 품질의 60프레임으로 실행해도 말끔하게 돌아가주는 걸 보면 욕먹은 걸 각오하고도 엑시노스를 넣은 건 성능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5분 정도 플레이해봤는데 버벅임이 전혀 없어서 정말 게임할 맛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모델에서 핵심으로 밀고 있는 AI 기능은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진에서 간단하게 오제의 위치를 옮겨줄 수가 있어요. 사진 편집에 들어가서 갤럭시 AI 마크를 누른 뒤에 목표물을 대강 두르면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해당 선택된 부분을 눌러 홀드해주면 위치를 옮기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원래 있던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이때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 빈 부분을 대체할 적절한 이미지를 AI가 찾아서 그려주게 됩니다.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로딩 시간은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결과물을 보시면 약간 벤 비스무리한 희한한 차를 대신 그려 넣어 주었네요. 원본과 비교해서 보면은 얼핏 보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이 기능은 실제로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집을 제대로 하려면 포토샵을 켜고 파일을 옮기고 참 번거로웠는데 이제 갤럭시에서 손가락만 몇 번 놀리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두 번째로 흥미로웠던 AI 기능은 슬로우 모션 기능이었는데요. 찍을 때 따로 슬로우 모션으로 찍지 않고 일반적인 영상을 찍어주더라도 촬영해둔 동영상을 나중에 플레이할 때 화면에 손가락을 눌러서 홀드해주면 곧바로 고속 카메라로 찍은 슬로우 모션 느낌이 나게 영상이 천천히 재생되었습니다. 아기나 강아지 영상을 많이 찍어서 보관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자주 쓰실 것 같아요. 저도 여행 영상용 카메라를 바꿀까 살짝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갤럭시 S24의 메인 카메라는 50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는데요. 기본은 1200만 화소로 세팅되어 있긴 한데 옵션에서 50MP로 촬영을 해보면 낮 사진 기준으로 정말 DSLR 못지않은 쨍한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진 리마스터 기능까지 지원해서 더 말끔한 화질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핸들을 양옆으로 옮겨가며 원본과 리마스터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S24를 직접 구매하고 주말 동안 써본 후기를 정리해봤는데요. 만난 사람들마다 제가 쓰던 아이폰 15 프로랑 똑같이 생겼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이폰 15 프로보다 가볍고 얇아진 것이 가장 체감되는 부분이었고 옵션을 설정함에 따라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는 카메라 성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최상급 기기다운 빵빵한 게이밍 성능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 라인업에서 가장 밀고 있는 AI 기능도 몇 개 써보기는 했는데 저는 외국인과 만날 일이 잘 없어서 번역 기능은 그다지 와닿지가 않았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사진을 수정해주는 AI 기능이었습니다. 사실 갤럭시 AI만의 특징은 기기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방식이라는 점인데 보여주기식 기능 말고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부분은 이런 단순한 기능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디자인 부분은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심플함을 잃고 우악스러워지는 아이폰의 디자인 옆에서 갤럭시 S24 기본 모델의 심플한 멋은 더 빛을 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울트라보다 이 기본 모델이 훨씬 더 이쁜 것 같고 가성비도 훨씬 좋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추천 1순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손에 들고 다녀도 부담 없는 6.1인치 크기와 가벼운 무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갤럭시 S 기본 모델의 원가 절감을 해온 지 꽤 되었는데 이번 S24 기본 모델은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 대비 차별받은 부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작고 심플한 매력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출시 가격도 256기가 모델 115만원으로 전작보다 인상 없이 합리적으로 출시되었고 자급제 구매 시에도 할인을 받으면 100만원대까지 내려가서 더욱 부담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갤럭시 S24 기본 모델과 아이폰 15 프로 모델을 같이 쓰게 될 것 같네요. 혹시 두 기기 사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